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있습니다.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김원웅 광복회장, 고교생용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해방 당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인 건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엔 소련군이 들어와 조선 해방 만세 포고문을 붙였지만 미군은 남한을 점령하며 우리는 점령군이라고 포고를 했다. 그래서 이게 해방군, 점령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면서 영상을 통해서 했다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자 여기 좀 설명이 있었어요. 광복회 측입니다. 김원웅 회장이 역사적 기록을 직접 보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걸 색깔론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요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가요. 이거 사진 아래인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는 목소리인데 소련군이 이런 성남 민심, 그러니까 여기저기 소련군이 와서 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남 민심을 수습하기 했던 위로 갑니다. 이 포고령 내용을 앞뒤 자르고 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미군 정화에선 소련과 같은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목소리. 뭔가 좀 맞서고 있죠 또. 아무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해방군, 점령군. 윤정권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광복회라는 단체가 애국자들 모인 단체 아니에요. 애국자들 후손들, 가족들, 본인도 한 단체인데 저기 회장이 김원웅이라는 분이 그동안에도 계속 좀 발언이 많이 좀 오바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말은 이건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역사에서 다 배웠잖아요. 소련군이 와서 얼마나 약탈 많이 하고 학살 많이 하고 그랬어요. 미군이 오히려 우리 민주화에 또 산업화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근데 일부분은 갖고 포고문 일부분 짜집기 해가지고 저렇게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그거를 또 고교생들한테 영상으로 찍어서 저렇게 보낸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공용어다, 영어가 공용어다 그랬는데 그때 영어가 공용어였으면은 통역이 왜 필요했겠어요? 그리고 또 포고문 자체가 그때 아무래도 미군이 진주했으니까 좀 거칠 수도 있겠지만 일부 문장을 갖고서 저렇게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저런 건 아주 지나치다고 봐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래도 미군이 와서 남쪽이라도 우리가 그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 한미 안보 방위 조약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지금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반도체, IT, 배터리, 바이오 아니겠어요? 그거가 어떻게 보면 나라가 지켜주는 거죠. 대만, 중국이 함부로 공격 못하는 게 왜 그렇겠어요? 대만에 TSMC 반도체에 있어서 함부로 공격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저렇게 왜곡해서 저런 분들이 광복회 회장을 맡는다는 거 참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하 교수님,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지적이 나오자 이제 광복회 측은 아니 이건 기록을 직접 보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거 색깔론으로 보지 말아달라. 또 이렇게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광복회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전면에 내세운 거죠. 그렇죠. 지금요. 자, 그런데 지금 김원웅 회장의 이 말은요. 굉장히 편협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미래 세대 아닙니까? 예. 미래 세대는 폭넓은 시각을 가져야 돼요.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자, 독립군의 후손이면 독립군의 후손답게 우리나라의 분할 진주를 한 소련군과 미군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죠. 그게 우리 어떤 민족, 의미였는가? 우리 국가 입장에서 그들이 해방군인가 독립군인가를 얘기해야지 소련군에는 스스로를 갖다가 해방군이라고 썼는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썼다. 맞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앞뒤 맥락 다 자른 거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우리 민족 입장에서 예. 해방군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해방군 맞았느냐? 점령군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점령군 맞았느냐? 우리 민족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민족 입장은 쏙 빠지고 예. 포고문에 써진 걸 가지고 여봐 소련은 해방군이잖아.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썼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예. 당시에 미군과 소련이 우리 민족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독립을 염원했던 독립 유공자들의 후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련은 김일성을 갖다가 앞잡이로 내세웠다. 예. 뭐 미군은 이승만을 갖다가 앞잡이로 내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포고문, 그들의 말, 냉전 시대의 양강의 명분이 들어가 있는 그 말을 보고 판단하느냐. 예. 이거야말로 특히나 이거는 토론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생 교육용 영상에서는 예. 매우 매우 부적절하고 교육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좀 그런 점에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저거는 정말로 그 독립회가 광복회가 광복회. 왜 예. 존재하는지 그 선조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 패널께서 좀 각도는 약간 다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건 좀 고민해 볼 문제다. 지점들이 보인다. 이런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